안녕하세요. 클로이의 성장일기. 저는 클로이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우정도둑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인스타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인스타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지혜님의 산문집입니다. 산문집을 많이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산문과 에세이의 차이를 살짝 찾아봤더니 에세이는 약간 중수필에 해당하고요. 중수필과 경수필을 합쳐서 수필이라 하고, 그걸 모두 포함하는 이제 가장 큰 분류가 산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학적인 작품도 모두 산문에 속하고, 그만큼 형식이 좀 자유로운 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그 에세이집처럼 휘리릭 잘 읽히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뭔가 말, 단어, 이런 단어의 선택이라던가 경험이 생각을 통해서 나온 그 사유의 덩어리가 바로 내 머리를 관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뭐 이런 이제 뭔가 깨달음의 순간? 네, 그런 게 생기면서 약간 느낌은 에세이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표지도 보면은 앞면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제목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뒷면은 이렇게 화려합니다. 원래 SNS를 통해서 알았던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친구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친구가 보여줬는데 느낌이 되게 이상했어요. 우정도둑. 우선 책을 볼 때 보통은 그 제목을 보면은 한 70% 정도는 어떤 책인 게 이제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근데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앞으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고, 삶의 궤도를 넓혀준 글, 고독, 연결의 기록. 이것도 너무 약간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만 봤으면 책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프롤로그를 보여줬어요. 프롤로그에 보면은 여기에 책을 쓰는 건 도둑질에 가깝다. 뭔가 작가는 도둑이다 라는 느낌을 주고, 그리고 독자는 그 도둑의 글을 같이 보는 공범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작가가 그 공범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어요. 이걸 드릴 테니 당신은 내게 없는 걸 주실래요? 네, 그렇게 친구 사이가 되면서 우정 도둑은 이제 공범이면서 친구인 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정 도둑 자체가 독자를 말하는 거였어요. 이 프롤로그를 보면서 뭔가 몸에 전율을 느꼈고, 그래서 구입하게 됐는데, 읽으면서도 굉장히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문장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되게 곱씹어야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저자가 부러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저자는 30대 초반 정도일 것 같아요.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경험에 비해서, 저는 훨씬 더 나이가 많으니까 그 경험에 비해서 나의 경험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 저자의 경험이 되게 대단해 보인다. 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이 글로 쓰여진 부분이 정말 저런 글을 정말 쓰고 싶다 생각 들 만큼 묘사, 비유 이런 부분도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이 줄을 많이 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하나 되게 부러웠던 부분은 저는 이제 책을 어릴 때는 많이 안 읽었는데 이 저자는 원래 독서를 많이 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 그 자기가 좋아했던 어떤 책에서 그 작가와 다른 연결되는 여러 그 인물의 트리를 따라가면서, 그 지도를 따라가면서 확장되는 책을 통해서 철학부터 페미니즘까지를 연결하는 그 책에 담긴 진심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굉장히 부럽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이 책을 지금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고, 마인드맵을 분명히 그리려고 가지고는 왔는데 읽고 나서도 완벽하게
이게 그래서 내가 뭘 남겨야지? 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부럽다. 따라 적어보고 싶다. 이런 글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다.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굉장히 부러움이 많이 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또 넘기면 이렇게 저자의 사인이 있어요. 우리 공범이니까 많이 훔쳐가세요 라고 적혀 있고, 저자의 사인이 있고, 이 산문집에도 나눠져 있기는 해요. 고독과 산책, 대화와 새벽, 네가 되는 꿈. 하지만 제가 이제 마인드맵을 굳이 이제 이걸 사용해서 그린다고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저자가 의도하는 그 책의 남김, 책의 줄거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한 플렉으로 체크한 부분, 이 부분을 노션에다가 정리했습니다. 이미 표시가 있는 거는 이제 글쓰기 전에 한번 읽어보려고 읽어봤던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마인드맵을 그리기 위해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마인드맵을 그려보려고 정리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왔고요. 첫 번째 가지는 우정도둑, 이 책 제목에 대한 가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생각에 대한 두 번째 가지를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저자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더 아주 이전부터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고, 뭔가 되게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은, 어디에서든 춤을 출 수 있고, 언어에 속박되지도 않고, 어디에 있으나 사람을 대할 때 언어나 피부 색깔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세계 시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글쓰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나로 묶는 그런 구슬을 깨는 것 같은 그런 글쓰기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인드맵을 하나 그려볼까 하고요. 그리고 읽다가 보면은 특징적으로 당신은 이라는 뭔가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처럼 써놓는, 2인칭한테 말하는 것처럼 쓴 그런 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당신이 저자이더라고요. 그 저자 자신의 이야기를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듣는데 당신은이라고 하니까 뭔가 자꾸 나에게 하는 말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신선했습니다. 당신은이라고 쓴 책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을 또 아이는, 어렸을 적을 이야기할 때는 완전 3인칭으로 아이는 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여튼 글쓰기 표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따라하고 싶은 글쓰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저자의 그 여행으로 인한 경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로 그려볼까 합니다.